안녕하세요. 카드캡터 추루의 캡터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만 남을 것만 같았던 그런 기억들이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되는, 또 다시는 그런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지만 결국 또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 서로 다른 모양과 빛을 내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 그래도 왠지 믿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은 여러분의 사랑의 기운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운명의 고양이를 선택해보세요. 순서는 15초 뒤에 랜덤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추루님들, 더 일루전 카드를 잡으셨네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1번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1번님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의 감정에 속해 있을 때 어떤 모습이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열어볼게요. 네.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은 운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진 않나요? 일단 카드가 말하는 우리 1번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진입하는 게 좀 빠르다고 합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뭔가 깊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빠지기도 아주 깊게 빠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한번 빠지게 되면 상대와의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게 돌아가길 바라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취향, 일상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맞춰지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며 지내길 바라시죠. 보통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인지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좀 키워나가시고, 왠지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상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긍정의 효과 또는 노력의 성과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서 연을 맺게 되었던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속에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로 연하를 만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연상이시더라도 조금 어리게 느껴지는 그런 상대를 만나는 경험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상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때로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단계에서는 이제 서포터의 포지션으로 많이 느껴졌거든요, 카드에서. 근데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단순한 서포터가 아니라 약간 디렉터의 역할로 포지셔닝을 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의 불만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설득, 아니면 가이드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서로 싸우게 되면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입장 또는 어떤 해결법을 제시하는 입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끌려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좀 억울해지거나 좀 지칠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랑 속에서 관계의 키를 잡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막 희생을 하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희생이 강요돼서 한다기보다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희생하는 입장을 선택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랑이 시작되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거쳐서 다 연결시키게 되지만 모든 선택과 이 사랑의 과정 안에서 그런 이 사랑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지 않으면서 천천히, 천천히 서서히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시는 그런 좀 영리하신 분이시지 않을까. 주도권을 갖는 게 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감정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꽤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슬퍼하지 않을까. 뭔가 진심이 굉장히 두터우신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추루님들이 보통 선호하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스타카드가 떴네요. 네,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요동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틀에 박히지 않은 행동과 말 이런 것들에 좀 흥미를 갖게 되시고 또 한 곳에 좀 몰두하는 모습, 가끔 예민한 느낌도 드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또 어딘지 모르게 좀 우울감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좀 안아주고 싶다, 곁에 있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점차 사랑의 감정으로 좀 짙어지는 목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좀 끌고 나가는 추진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집단이나 어떤 자리에서 좀 리더의 역할로 주로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받는 것, 누군가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때로는 좀 고집스러운 성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틀 안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틀을 만들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사람에게 좀 끌림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예술적인 변태? 이렇게 약간 예술적인 완벽주의자? 뭐 이런 자유분방한 완벽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상반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도 이 연애 경험 중에 이 상대가 몰입이 시작이 되면 우리 1번님을 많이 외롭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것을 막 잘 지켜내고 막 이렇게 꽁꽁 싸매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좀 탐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이성으로 인한 이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래도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1번님이 갖고 있는 되게 따뜻하고 깊은 감정, 연민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왠지 외로워 보이는 저 사람. 예민한 성격 탓에 주변에 진짜인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 그리고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좀 여린 모습을 우리 1번님은 알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결코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따스한 마음이 그 사람 곁에 머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님이 사랑에 빠졌을 때, 아니면 어떤 이성이 아니고 동성일 수도 있겠죠. 상대에게 어떤 매력을 좀 풍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1번님은 기본적으로 되게 따뜻하고 다정함이 본질적으로 타고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살펴보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면모를 갖고 계세요. 뭔가 기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줄 것만 같은 그런 인상. 그리고 절대 타인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품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이 이성에게 또는 동성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사랑의 대상에게 큰 매력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진취적인 모습도 가지고 계세요. 앞에 사랑 안에서의 모습도 좀 리더 같은 인상이 보였는데요. 무엇이든지 의지를 갖고 앞으로 막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고,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모습에서 아마 되게 빛나는 분이 아니실까? 그래서 주변에서도 신뢰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판 자체도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고 보여요. 모두가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어딜 가도 선두에 서 있는 사람, 뭔가 되게 요란하거나 시끄러우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묵직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럴 때 사랑의 대상에게 큰 끌림으로 다가오고, 그런 모습이 우리 1번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1번님에게 전했을 때 이게 절대 가볍게 다뤄지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상대가 인지하고 연을 맺는 쪽으로 좀 생각이 기울게 되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랑의 첫 번째 성공 지점이다라고 보면, 우리 1번님은 말과 행동에 좀 무게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전하는 게 아마 성공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우리 1번님이 사랑 속에서는 얼마나 서툰지,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에 정말 깊게 빠지시네요. 모든 것들이 되게 진지하시기 때문에 가볍게 하시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사랑도 정말 깊게, 진짜 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맞지 않으면, 이 깊이가 맞지 않으면 상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 1번님이 희생자의 입장일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상대가 원해서라기보다 우리 1번님 스스로 그런 포지션을 선택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상대의 미숙함에 대해서 내가 받쳐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상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오히려 해결책을 빨리 제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는 왜 내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지?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고요. 우리 1번님은 반대로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심이신데요. 사랑에서는 특히 더 열심이세요. 사랑의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엄청 열심히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열심히라는 행동, 이게 좀 맞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사람의 감정은,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열심히 할 때나 느슨하게 할 때나 어찌되었던 이 대상, 상대가 있는 것이고 뭔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혼자만 좀 열심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에 열심히 한 나머지 오히려 상대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지만 상대는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은 밀당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1번님은 밀은 있는데 당이 없으실 것 같아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연애하면서 재미가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오래 사귀게 되면 좀 지루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글쎄 이게 나쁜 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1번님이 매력을 느끼는 상대가 워낙 다채로움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너무 지고지순한 모습에 마음이 좀 멀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 같은데요. 상대는 감정 기복이 좀 있는데 우리 1번님은 기복이 없다기보다는 이 기복을 컨트롤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내진 않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 상대가 잘못을 하면 알아요, 상대도. 실수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1번님이 화날만 하다는 걸. 근데 우리 1번님이 그 상황에 대한 동요가 없고 뭔가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해지는 거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좀 작아지게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자존감이 좀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상대가 오히려 더 틱틱대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상대에게 다른 이성이 생겨서 헤어지는 경험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한참 지나고 나서 자니? 이런 문자? 이런 걸 좀 받아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되게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걔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자니? 이런 문자, 연락들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1번님은 상대를 정말 잘 고르시거나 아니면 좀 더 감정을 내비치는 연습 같은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를 좀 보시고 컨트롤 능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상황도 한번 컨트롤 해보세요. 상대가 좀 지루해 보인다 싶으면 좀 투정도 부려보고 질투도 한번 해보고 좀 어른스러운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 이런 게 워낙 기본이시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은 어린아이처럼 한번 행동해 보시는 것도 이 사랑 안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 우리 본능적으로 좀 끌어당기는 상대는 어떤 사람일지, 어떤 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리 1번님은 다양한 형태의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제되어 보이는데 내면의 본질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좀 거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충동적인 면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1번님은 거친 본능, 성질들에 대해서 최대한 정제하려고 노력해요. 말이나 행동을 너무 가볍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정돈된 형태를 지향하세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 있죠, 스스로. 근데 본능은 정말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와의 융합이 그렇게 썩 재미있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재미를 이끌어내는 걸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님한테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좀 필요해요. 아마도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1번님이 주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제안해주는 사람, 미리 준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틀을 깨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판타지를 열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딱이다라고 보입니다. 카드는 정제된 이성적인 모습의 1번님이 자유분방한 감성적인 모습을 가진 상대를 만나면 더 큰 행복, 더 큰 환희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단순히 받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에게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번 틀을 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번님 사랑의 열쇠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리 1번님들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보여요. 다만 너무 보수적인 태도는 조금 더 조화를 바라는 태도, 수용적인 태도일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뭔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보수적인 태도보다 좀 더 수용해주는, 조금 더 빨아들여주는 이런 태도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 자신감 있는 모습, 그것이 사랑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가족의 연이 큰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을 통해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가족으로 묶어지면서 더 큰 사랑을, 뭔가 좀 다른 세상을, 다른 차원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랑 만나시길 바라고 좋은 사랑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한 바람이 훨훨 날아 여러분의 사랑의 운명에 좋은 재료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아름다운 사랑 만나세요. 네, 2번 추루님들 안녕하세요. 더 다크 카드를 잡으셨네요. 자, 이제 우리 2번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2번님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아니면 사랑 안에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시작이 너무나 서툴고 어려운 사람. 먼저 다가가거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당하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아마도 연애를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자주 처하셨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상대의 마음에 불만을 쌓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관계가 다치지 않는 방법을 찾느라 그렇게 찾느라고 속도가 좀 느렸던 것뿐인데 뭔가 참 그거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상대가. 그래서인지 뭔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옛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뭔가 그런 오해를 풀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뜻함이 남아있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 짓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재회를 원한다고 하시더라도 스스로 움직이진 않으실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라면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세요. 어쩌면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뭔가 길고 긴 그런 짝사랑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매력이 적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걸 좀 어려워해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쩌면 상대의 구애로부터 시작된 사랑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면 누구보다 낭만적인 사람이실 것 같습니다. 뭔가 편지같이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끔은 막 뜻밖의 이벤트를 통해서 상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고, 거기서 또 나도 행복을 느끼는, 뭔가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계산적이지 않길 바라고, 마음이 향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잔잔히 스며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변곡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찾아와요. 이 속도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상대는 우리 2번님에게 서운함을 좀 많이 느끼게 되죠. 느린 속도가 상대에게는 좀 무관심한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좀 매력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그런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막 집착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포기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혹시 우리 2번님들, 난 괜찮아, 이런 말들 수시로 하진 않으세요? 아마도 부정적인 나의 감정들, 분노, 외로움 같은 것들을 좀 외적으로 표출하지 않으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혼자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연애 중에는 사람 외적인 일들에서 오는 힘듦, 일이나 아니면은 공부, 대인관계 이런 거에서 오는 힘듦을 절대 상대에게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조차 이게 좋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이모님들은. 그래서 최대한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자. 상대를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는 말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랑을 대하시고 움직이시죠. 사랑 안에서는 최대한 행복하고 순수한 마음들로만 채우고 싶은 그런 로맨틱한 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2번님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좀 끌려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뭔가 요란한 사람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좀 조용히 묻혀져 있는 사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좀 분위기가 있고 밝게 빛나진 않지만 무게감이 있는 사람. 태양보다는 조금 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아마도 순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내면의 아픔과 고단함이 좀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좀 큰 분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거나 아니면 누군가 길을 조금만 알려주면 빛을 막 발산할 것 같은데 이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 2번님은 굉장히 안타깝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듯해요. 어딘지 슬퍼 보이는 눈빛 이런 것에 좀 흔들리게 되고 이 동정 같은 마음이 점차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은 상대가 먼저 우리 2번님에게 마음을 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2번님의 존재를 보면서 약간 잃었던 빛을 좀 내게 되고 점점 스스로를 드러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가 2번님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마음을 느끼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에 씨앗을 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아무나 다 좋아지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많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뭔가 유약해 보이기만 했던 그 상대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빛을 좀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 빛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사랑으로 좀 진입하게 되는 또 약간 4차원적인 모습, 또 수줍음이 좀 있는 그런 귀여운 매력 같은 것들을 보시고 사랑스럽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정서적인 만족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사람에게 좀 끌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님이 사랑 안에서 사랑의 대상에게 어떤 매력을 풍기시는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실 것 같아요. 풍기는 아우라 자체가 남다른 사람이죠. 이게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관계가 없이 그 분위기가 좀 다른 사람 있잖아요. 물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호감형이실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고 곁에 있으면 막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엄청 즐겁게 만든다거나 이런 분들 함께 있으면 왠지 힘이 나고 막 나까지 밝아지는 느낌?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결코 가볍지는 않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처가 있으시고 이를 극복을 좀 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괴로움을 좀 잘 공감하고 위로하는 법도 잘 알고 계시죠.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고민에 함께 몰입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곁에 있다가 나의 힘듦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2번님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주변에. 좋습니다. 그리고 좀 유머러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분위기 환기도 좀 잘 시키시고 엄청 날카롭게 해야 되는 말들 이런 것들도 그 말 안에 유머 한 스푼 딱 더해가지고 좀 유쾌하게 전달을 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을 하게 하시는 그런 좀 센스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위기가 닥치면 매력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너무나 매끄럽게 이런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대처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리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매력이 막 엄청나게 풍겨져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반전의 반전, 반전의 반전, 이런 사람들처럼 인상을 되게 강렬하게 남기게 되고 한번 우리 2번님께 빠지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좀 약해져 버리게 되니까요. 네,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님들의 사랑 안에서 어떤 서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사랑에 있어서는 늘 나보다 상대를 앞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를 더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이기에 늘 신중한 사람, 그게 우리 2번님인 것 같은데 그게 혼자만의 판단일 수 있다. 이게 좀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시기,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옆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같은 곳이 맞을까? 라는 질문,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을 늘 모든 사랑이 다 지나고 나서야 던지게 됩니다. 굉장히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랑, 아니면 좀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상대를 원망하게 되죠. 사랑했던 시간, 노력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부정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게 되죠. 사실 내가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말, 행동들이 어느 순간 떠오르게 됩니다. 상대를 위한 인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라는 것도 점점 성숙해지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완벽에 가까운 감정,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랑의 조건들이 좀 늘어나게 돼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더 완벽을 추구하게 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이 서툰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상황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감정을 내보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사랑이 시작하기 완벽한 순간은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일 텐데, 상대가 같은 마음이 아닐까봐 시작도 전에 그냥 접어버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정은 더 소극적으로 좀 변해가십니다. 어렵고 두렵죠. 네, 또 다시 상처받을까?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속에 밤을 지새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감정을 원래의 크기보다 훨씬 더 줄여서 아주 조금만 노출하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원래도 감정을 좀 억누르시는 분들이신데 그게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방어하는 거죠. 이게 상대에게는 굉장히 큰 서운함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다 내비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랑의 감정 안에서 이렇게 늘 긴장하고 걱정하는 관계가 과연 옳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이 카드들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상처이셨을까? 이런 마음이 쓰이네요. 사랑의 서툰이 너무나도 벽이 두터워서 오히려 적당히 거리가 있는 관계로 완전히 가깝지도 완전히 멀지도 않은 그런 상대를 그래서 그런 상대를 만나서 더 이상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불같은 사랑보다는 좀 안정적인 사랑? 네. 자, 그럼 다음 본능적으로 맞는 상대, 본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리 2번님은 좀 보수적인 내면을 갖고 계세요. 본능을 내비치는데 좀 굉장히 신중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능을 억누르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선택에 있어서 되게 보수적일 뿐이죠. 어떤 서로의 융합의 시작은 정신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만족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만족감도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인 융합이 없으면 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으세요. 새로운 시도들을 열망을 하지만 그 역시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사람 사이에서만 이런 뭔가 시도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온전히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첫 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피긴 어렵지만 한 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불기둥을 네, 일으키실 것 같아요.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십니다. 타오르는 열망을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요.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상대와 함께 뭔가 하나됨에 있어서 만족감을 최고조로 만들기 위해서 늘 탐구하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을 터뜨리면서 감각을 하나하나 다 깨우게 됩니다. 뭔가 예민하게 탐닉하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함께 뭔가 뜨겁게 막 같이 타오르는 사람보다도
나무처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더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더 오래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불이 타려면 장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일상, 현실에서는 지극히 엄청나게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 근데 사랑에서는 감정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네. 이 이중적인 면이 우리 이번님의 큰 매력이자 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사랑의 열쇠 한번 열어볼게요. 네. 확고한 신념을 지키세요. 네. 어쩌면 우리 이번님의 신념으로 인해 상대와의 마찰이 일어난 상처를 받게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정말로 확고한 신념이라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신념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진짜 사랑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지금 혼자이시라면 우리 이번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님의 신념을 파악하고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불처럼 타오르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이번님 좋고 좋은 사랑, 예쁜 사랑, 불타는 사랑 하시길 바라면서 네. 사랑에 대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한 바람이 훨훨 날아 여러분의 사랑의 운명에 좋은 재료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아름다운 사랑 만나세요. 네, 3번 트루님들 안녕하세요. 더 쉴드 카드를 잡으셨네요. 네, 오늘 우리 3번 트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3번 트루님들이 사랑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행 이런 것보다는 고립을 좀 선택하시는 분이신들이실 것 같아요. 선택적 고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3번님은 이타적인 성향보다는 자기애가 훨씬 더 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어떤 동행보다는 오히려 고립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고독함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면 고독할수록 나를 더 알아볼 수 있고 나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굳이 사랑에 나서서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알아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와 상대의 영역이 엄연히 다르게 존재하고 그 안에서 마음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막 끈끈하고 막 하나같이 움직이는 이런 관계보다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사랑이 깊어지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워낙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존중을 받지 않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뒤로 숨기는 것보다는 건강한 마찰이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싸움이 한번 시작이 되면 반드시 그 시점에 뭔가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언쟁보다는
회피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뭔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밤을 새워서 싸우더라도 감정을 길게 끌고 가지 않고 빨리 끝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싸움을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맞는 상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피형의 상대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답답해서 오히려 분노가 커지거나 반대로 아니면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기 때문이죠. 3번님은 스스로의 인생 목표를 좀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시작할 때 상대의 인생의 지향점, 가치관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또 그리고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혼자든 함께든 여행을 통한 쉼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적절한 어떤 텐션 조절이 맞아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텐션 조절을 하면서 뭔가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매일매일 얼굴 도장 찍는 그런 연애보다 오히려 장거리 연애가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볼 수 없음에서 나오는 그런 애틋함, 내 생활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안정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장거리 연애에서 감정을 더욱더 깊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나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도저히 나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그냥 숨어버리기도 하세요. 언쟁이 있을 때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죠. 우리 3번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지 못하면 사랑도 없다라는 인상이 되게 강합니다. 내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멀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 3번님에게 집착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3번님들이 어떤 사랑의 대상에게 끌림을 느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시네요. 그래서 주로 막 첫 만남에 뿅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주로 오래 지켜본 대상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왔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만났던 이성 또는 오래된 친구와 만남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맞춰왔고 그 가치를 알고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증이 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게 직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고 호감을 갖습니다. 본인이 목표하는 지점이 있으면 앞만 보고 막 달려가시는 사람? 직관적으로 말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이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와,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것도 직선적으로 다가오는 걸 선호합니다. 막 이리저리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막 밀당하고 찔러보고 이러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그냥 바사삭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저돌적인 고백에 마음이 막 동요하고요. 없었던 관심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고집일지 아집일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는 사람, 본인의 영역을 지키고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와, 나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경계가 명확하길 바라는 3번님에게는 아마도 이런 분들이 가장 좋은 상대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우리 3번님이 어떤 매력을 뿜뿜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취적인 모습, 어려운 상황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방식대로 끌고 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3번님에게 끌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3번님의 그 뭔가 에너지, 정력, 이런 매력,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행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하나하나 타파해 가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도 3번님에게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은 3번님을 오랜 기간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 때 천천히 매력에 빠지게 만드시는 거죠. 와, 저걸 저렇게 인내해서 이루어내네. 와, 멋지다. 저 힘든 거 끝까지 저렇게 책임지고 앞으로 나가?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사랑이 되는 거죠. 3번님이 약간 첫인상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뭔가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고 고리타분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풍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본인의 삶에 완전히 몰입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순간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정말 쉬지 않고 앞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모습, 그리고 인내하면서 뭔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목표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나아가고 결실을 맺는 것. 거기에서 신뢰가 되게 높아지고 아마도 가벼운 만남 이런 상대로 보는 분들보다는 진지한 제의,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제의를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실까? 이렇게 카드를 보고 예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뭔가 단단하신 우리 3번님들은 사랑 안에서 어떤 부분이 서툴고 힘드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는 게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의 감정을 알아봐 주는 것, 이런 것들에 인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상대를 좀 외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너무 차갑다, 냉소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그 말들을 이해가 안 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너와는 사랑해야 하는 감정만 공유하는 건데 왜 너를 전부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야? 이러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기도 하죠. 우선 나의 감정이 먼저고 내가 느낀 말을 직선적으로 던지는 것이 상대와의 오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가끔은 되게 칼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 소통의 방식이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도 그만큼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관계의 결실은 현실적인 인정에서부터 온다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셔서 뭔가 현실적인 안정에서부터 온다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셔서 안정이 되기 전까지 결실을 맺는 것을 좀 미뤄두시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뭔가 상대가 좀 지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생각을 좀 잘 만들어서 또 전달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결국 어차피 서운해할 일이니까 예쁜 포장지를 입히는 게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죠. 또 지나치게 좀 솔직하신 편이셔가지고 가끔은 좀 잠궈둬도 될 마음까지 오픈해버려서 관계가 좀 어긋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불필요한 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죠. 다만 그 말들이 너무 상세하거나 따삼이 전혀 없게 이 사람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차갑게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네. 상대가 웬만큼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이별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이기적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또 그렇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면은 내 건 중요하지만 타인의 영역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3번님은 타인의 영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과 표현에 조금 서툴 뿐이죠. 분명히 다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도 하죠.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연인에게는 굳이 그런 모습을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소모적이다. 유일하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를 공유해야만 더 깊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소 좀 계산적인 모습을 비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풍기시기도 합니다. 솔직한 모습, 신중하게 따져보는 모습, 그리고 직설적인 말. 지금까지 사랑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마이너스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인생관이 맞는 상대를 만나면 더없이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돼요. 사람은 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장점과 단점이 좀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네. 자, 다음 우리 3번님이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과 맞을까? 그리고 갖고 있는 본능은 어떤 것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3번님은 본능적으로 균형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이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죠.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와 인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격정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서로의 융합을 바랄 때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움직이세요. 이기적이다, 냉소적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인 삶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신데 본능을 일깨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분위기, 감정, 쾌락에 집중하게 되죠.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선도 두지 않아요. 자유롭게 서로를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관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남성적인 힘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력에 대한 것, 지배력에 대한 것에 좀 강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이 균형이라는 것이 동등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는 사람이 있으면 당기는 사람이 있듯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 그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본능을 일깨우는 일에 대해서는 남성이 좀 주도권을 잡고 움직여야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최후의 결실로 끄기까지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우리 3번님 사랑의 열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번님과 맞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의 연을 잊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인연은 맞는 옷이 아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네요. 아마도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남아있는 사랑의 잔재들 이런 것들을 모두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해야 잘 더 좋은 관계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3번님들 진짜 폭발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나눌 상대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사랑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한 바람이 훨훨 날아 여러분의 사랑의 운명에 좋은 재료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아름다운 사랑 만나세요. 네, 4번 추루님들 안녕하세요. 더 점프 카드를 잡으셨네요. 네, 그럼 우리 4번 추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4번 추루님들이 사랑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약할까요? 너무 많이 마음이 지쳐 있는데요. 사랑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라 모든 것이 두렵고 방어하기 바쁜 상태일 것 같아요.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또 그른 것을 그르다 말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비난을 받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좀 아프게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감정 자체가 우리 4번님께는 칼날과도 같은 것이라서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의 고요는 완전히 사라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게 됩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을 경험한 이후로는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상태라고 보여요. 사랑이 시작되면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믿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상대로 인해서 오히려 내 잘못은 아닐까? 이런 자책 같은 걸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극단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일이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움직이시는데 이 마음에 꽂힌 칼들을 한 자루 한 자루 이렇게 스스로 빼가면서 치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가 영그러지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지금의 마음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4번님이 갖고 있는 어떤 마지막 선 이런 것들을 상대가 넘어버린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오랜 시간 사랑을 해온 상대가 있다면 상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죠. 그런데 우리 4번님은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랑을 좀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4번님에게 사랑한다, 뭐 아니면 호감을 좀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4번님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4번님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매혹적이고 쉽게 잊혀지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데 약간 누군가 첫사랑 재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뭔가 남아있는 사랑의 잔상?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4번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날 좋아해주면 돼.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도 어렵고 맺음도 어려워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이죠.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이런 4번님께서 어떤 사람을 좀 좋아하시고 끌리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소드 카드가 나오시네. 네. 어떤 공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위기 대처 능력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게 되고 눈여겨보게 되십니다. 힘든 상황일 텐데도 긍정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4번님에게 되게 큰 영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죠. 위계가 막 존재하는 그런 관계는 아닐 것 같고요. 약간 동등한 관계, 라이벌이라든가 동료, 아니면 친구 이런 관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서로 약간 협력하는 존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와 다르게 뭔가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 감정이 사랑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죠. 감정의 발화는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중심이 되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사랑이 이렇게 확 꼽히게 되는 거죠. 상대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발견하게 되면 더욱 마음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뭔가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모습, 대립보다는 타협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어떤 유연함을 느끼게 되고 진짜 그거 굉장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 모습 때문에 상대가 과거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의 진짜 감정을 공유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큰 싸움은 없을 수 있어요. 매일 잔잔하고 조용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왜 헤어져?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는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을 알기가 어렵고 사랑을 시작할 때 별 반응이 없는 상대의 태도에 뭔가 마음이 동요돼서 아마도 4번님이 먼저 마음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묻어두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무뚝뚝하고 좀 알기 어려운 사람, 되게 어려운 상대한테 끌리시네요. 네. 자, 다음 우리 4번님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잘 정돈된 모습, 자기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어떤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잘 통제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아마 적지 않은 대쉬를 받으실 것 같고요. 외형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도 되게 이지적인 느낌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막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들은 늘 정제된 느낌의 4번님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인내심도 강하시고 쉽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매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고요한 그런 4번님의 말에는 묘한 매력이 좀 있으실 것 같고, 뭔가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세요. 되게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상대를 부정하는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매력이 너무나도 크고 넓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 4번님의 요란하지 않고 긍정적인 언행을 보고 함께 하고 싶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뭔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4번님에게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삶을 같이 구축하자 이렇게 말하는 진지한 제안들도 좀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4번님이 사랑 안에서 어떤 것들이 서툴고 힘든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사랑에 깊게 빠지게 되네요. 늘 그 마음은 되게 깊고 또 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도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이죠. 감정에 완벽히 몰입해서 최대한 집중하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에 따라서 원래 지켜오던 그런 삶의 균형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도 해요. 본성이 잔잔하다 이런 것보다는 감정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마찰이 발생하게 되면 마음을 삼키고 삼켜서 되게 우울감에 빠지시기도 합니다. 연애의 끝모습도 되게 서투세요. 뭔가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가기도 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상대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모든 것을 쏟은 만큼 이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질투에 휩싸이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는데 알지만 이상하게 분노에 차요. 하지만 이 감정을 상대한테 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대는 몰라요. 알아채지 못하죠. 마음을 삼켜내는 것보다 마음을 삼켜내는 게 이별보다는 좀 덜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결국엔 독이 돼서, 우리 4번님을 찌르게 되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입니다. 시작과 과정에서는 모든 나의 마음을 삼켜내서 상대에게 나를 알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마음을 쏟아내면서 미련을 막 남기게 되는 거예요. 카드는 4번님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런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4번님을 좀 더 바라봐주고 세심하게 감정을 살펴봐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다음으로 우리 4번님의 본능적으로 어떤 상대가 맞고 어떤 본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호기심이 아주 많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알아내는데 큰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낯선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것들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낯선 환경에 떨어졌을 때 원래 정제된 모습이 아닌 정말 본능적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가끔 그런 스스로가 좀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또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도 하세요. 사랑의 상대가 고정되기 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보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가 정해지고 나서는 그 상대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상대의 리드에 맡기게 되고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만족보다는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격이 오기도 하는데 그 타격도 상대를 충족시킴으로써 그 타격은 금방 회복되곤 합니다.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저 상대가 얼마나 행복해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나의 만족도는 상대의 한 행복감에서 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되게 상대한테 되게 많은 것을 맞춰주고 계시는 느낌, 전반적으로 사랑 안에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4번님 마지막으로 사랑의 열쇠 한번 열어볼게요. 네. 우리 4번님에게는 4번님이 굳이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융합되는 상대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정신적, 육체적 경험들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카드는 4번님이 과거에서 빠져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현실에서의 마음, 지금 현재에서의 마음을 귀히 여기고 지금 들어오는 마음들을 살펴보길 조언을 해요. 그 안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의 시작은 반드시 사랑에서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끔 정말 알지 못한 그런 아주 작은 호의에서부터 꽃을 피우기도 하죠. 가까운 사람, 오래된 사람, 나를 지켜주던 사람, 그들 중에 미처 내가 알아채지 못한 진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의 기준이 완성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상기시키시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거의 마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이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엄청나게 괴롭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괴로움보다 행복한 어떤 거를 만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카드도 전반적으로 약간 우리 4번님을 좀 위로하는 느낌들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아파하고 있다라고 나와서 네, 혹시 아프지 않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하네요. 네, 그럼 우리 4번님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우리 4번님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런 분을 빨리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사랑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